안녕하세요. 센진학 웹 학부모용 진학 상담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안내할 정신여자 고등학교 교사 한가람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사용 진학 상담 프로그램인 센진학과 더불어서 학부모용 웹페이지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시 지원에 앞서 센진학 웹을 통해 대학 진학 정보를 확인하고 수시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페이지 메뉴 구성과 회원 가입과 성적 입력을 알아보고 그 다음부터는 수시 지원과 관련된 메뉴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페이지 메뉴 구성입니다. 센진학 웹은 입시.진학.or.kr로 접속합니다. 이 주소를 통해 접속하게 되면 페이지 최상단 부분에는 로그인과 회원 가입, 그리고 하단 부분에 수시에 활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고 중앙 부분에는 공지사항과 입시 관련 일정들이 캘린더 형태로 표시됩니다. 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 이용 유의사항 또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원 가입과 성적 입력입니다. 페이지 상단 부분의 회원 가입을 선택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회원 유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한 후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이후 약관 확인과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서 개인 확인을 한 후에 회원 가입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면 회원 가입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적 입력입니다. 성적 입력 메뉴를 보게 되면 모의고사와 2022학년도 수능 메뉴가 있습니다. 현재는 수시 전형 기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지만 차후 정시 기간에는 2022학년도 수능 성적을 입력하여 모의 지원과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하고자 하는 모의고사 성적을 선택한 후 모의고사 성적표에 표시된 대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선택하고 백분위, 표준점수, 등급 등 성적표에 있는 성적을 그대로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과 수시 최저 기준 충족 대학 확인하는 메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시를 지원하는데 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하는지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수시의 경우 수시에 합격하게 되면 정시에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수시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의 성적에서 정시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을 확인한 후에 수시 대학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서 모의고사를 선택합니다. 모의고사를 선택하게 되면 입력했던 해당 모의고사를 2021학년도 6월 대수능 모평으로 결정하게 되고 왼쪽 표에는 직접 입력했던 6월 모의평가의 성적이 그리고 오른쪽 표에는 전년도 수능 성적으로 변환한 내용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때 모의평가 성적을 전년도 수능 성적으로 변환할 때에는 성적표에 표시된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중에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표준점수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표준편차와 평균에 따라서 최고점이 달라지고 점수의 분포도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 기준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급의 경우에도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등급을 가지고 전년도 수능 성적으로 변환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그래서 집단 내 자신의 위치인 100분위 값을 활용해서 전년도 수능 성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00분위를 바꿀 때에도 100분위 보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보정 작업에는 교육청에서 수합한 학생들의 성적 자료를 통해서 재학생들이 수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성적이 변환됩니다. 그래서 그 100분위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표기되게 되는데 만약 이때 100분위의 감소폭이 너무 크거나 혹은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좀 그대로 보고자 한다면 100분위 보정에 있는 체크박스를 해제하게 되면 6월 모의평가 성적에 있는 100분위가 그대로 전년도 수능 성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밑으로 가게 되면 계열과 군, 대학명, 모집 단위들을 선택해서 검색하게 되는데 이때 선호하는 대학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 학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대학명이나 모집 단위에만 해당 내용을 입력해서 검색해도 됩니다.
이때 참고점의 검색 범위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점은 해당 대학에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수로 기준점은 마이너스 10점에서 플러스 10점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검색된 내용을 보게 되면 내 점수와 참고점 그리고 내 점수에서 참고점을 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점수를 보게 되면은 플러스 4점, 플러스 7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현재 검색 범위가 마이너스 13까지 있기 때문에 뒤로 내려가게 되면 부족한 대학이더라도 화면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검색되는 대학이 너무 적거나 없다면 이 참고점의 범위를 더 확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점수와 참고점의 차이가 클수록, 그러니까 점수에서 참고점을 뺀 점수가 플러스 점수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검색 결과에서는 가톨릭대 어문 계열이 내 점수와 참고점을 뺀 점수가 7점이기 때문에 학생의 점수가 대학에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수보다 굉장히 높은 부분에서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현재 성적을 가지고 정시에 합격이 예상되는 대학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의 폭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수시의 경우에는 정시와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정시는 정해진 수능 성적을 가지고 그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합격생을 선발하게 되지만 수시는 전형도 다양하고 또 학생들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으로만 어느 전형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가로축에는 학생부 성적이 그리고 세로축에는 수능 성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범위대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게 되는 전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학생부 성적도 우수하고 수능 성적도 우수하다면 어떤 전형이든지 유리할 테고요. 만약에 학생부 성적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유리한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정시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논술과 정시 위주로, 그리고 반대로 수능 성적은 저조하지만 교과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많은 카드를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과 위주 종합도전까지 해볼 수 있고요. 교과 성적이나 수능 성적 모두 5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이라면 전문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별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학생부와 수능 모두 우수한 학생의 경우인데요.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 교과 전형이 대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능도 우수하고 학생부가 우수한 친구들에게 대입의 기회 문이 더 넓어진 것이죠.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충족된다면 더 높은 대학들까지도 합격이 가능할 것이다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활동 내용도 우수하다면 종합전형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겠죠. 이 구간에 있는 친구들은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전형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을수록 다른 친구들이 충족을 못했을 때 그 친구들은 떨어지지만 본인은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실제적으로는 낮아지는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능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학과 위주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모두 유리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또한 만약에 수능에서 정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학생이라면 대학별 고사일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대학별 고사가 치러지지 않고 교과 성적 100%로 선발되는 학생이라면 수능 성적 결과에 관계없이 수시에서 합격하고 정시에는 지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시까지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면접이라든지 대학별 고사일이 수능 이후일 때 자신이 수능에서 거둔 성적을 확인하고 수시로 합격하는 대학이나 정시로 지원하게 되는 학교가 비슷하다면 그 대학의 면접을 보러 가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다면 대학별 고사에 참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시는 탈락하면서 정시 기원 지혜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간의 학생들은 학생부 성적도 우수하고 수능 성적도 우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지원 기회를 최대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학생부에 비해서 수능이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수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역시 정시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지원하는 이유는
수능을 보고 나서 수능 결과에 따라서 수능을 정말 잘 봤다면은 그 수능 잘 본 결과 비슷한 대학들의 논술만 응시하고 다른 대학들은 논술을 응시하지 않는 것이죠. 혹은 최상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대나 고대는 논술이 없기 때문에 정말 수능을 잘 본다면은 자신이 지원했던 논술을 모두 다 응시하지 않고 정시기에만 살리는 선택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은 수시 최저기준 충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 충족률이 보통 50%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수능 최저기준만 충족이 된다면 논술의 실제 경쟁률도 떨어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은 논술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기준이 충족이 된다면 논술에서의 합격 가능성을 그만큼 높일 수도 있겠죠. 또한 본인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도 3등급 대에서도 종합전형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 입결을 확인해서 종합전형에도 도전할 수 있고, 또 신설된 추천 교과전형 같은 경우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도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부가 더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교과 성적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시에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도 면접이 있는 학교라면 면접에서도 본인의 두각을 더 드러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구간의 학생들이죠. 그래서 성적 특성에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이 지원할 수 있겠고요. 혹은 두 개 영역 합 6이나 7을 제시하는 교과전형들도 있거든요. 이 교과전형들도 학교 추천이 전제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낮을 것이고, 또 최저 기준 충족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합격생을 선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넓혀서 지원 가능성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적성을 시행하던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논술로 변경했죠. 이 대학들의 논술은 다른 대학들의 논술과는 색깔이 다릅니다. 이 세 대학의 그 논술 전형은 학교 정기고사에서 치러지는 선원수령 평가, 학교 시험에서 치러지는 선원수령 평가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구간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이 대학의 논술을 본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들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모의 논술 문제들, 학교에서 공개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한다면 이 전형들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성적 분포와 특징에 따라서 유리한 전형들을 살펴보았고요. 결국 수시에서 중요한 거는 과연 지금 나의 성적으로 수시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서는 최저 기준 충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과감하게 지원하지만 6개 논술을 쓴 경우에도 6논술을 쓴 경우에도 결국은 최저 기준 충족하지 못해서 하나도 시험을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6월 모의고사 성적, 좀 전에 프로그램에 입력한 이 성적을 통해서 현재 모의고사 성적에서 수시 최저 기준 충족되는 대학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계열이나 전형 유형, 지역, 대학명 입력하시고 검색하시게 되면 현재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지금 화면에는 인문계열의 교과전형, 서강대를 검색했는데 그 최저 기준 충족된 대학들이 아래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6월 모의고사 성적에서 최저 기준이 충족되는 대학들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충족되는 대학이 별로 없다면 지금부터 더 열심히 노력해서 9월 모의평가에는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성적이 수능까지 이어진다면 수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다만 수시에서 최저 기준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학업에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과전형 모의 지원입니다. 올해 수도권 지역의 교과전형이 대폭 확대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 교과전형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 교과 성적이 대학에서 계산할 때 몇 점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대학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센진학 웹을 통해서 교과 전형에 모의 지원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을 했는데요. 그 메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교사용 센진학 프로그램에 있는 교과 전형 모의 지원 화면입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사용 프로그램의 상담 과정이 필요하고요. 교사용 프로그램에서 관심 대학으로 지정한 대학들 가운데 모의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의 체크박스에 체크하게 됩니다. 체크를 하고 난 후에 빨간 칸 안에 있는 아이디 부분에 자신의 센진학 웹 아이디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검색하게 되면은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고등학교가 확인이 될 거고요. 이 내용이 확인될 때 모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고 다시 센진학 웹에서 로그인하고 모의 지원의 2022학년도 수시 교과를 선택합니다. 교과를 선택하게 되면 좀 전에 교사용 프로그램에서 모의 지원했던 대학들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중앙대, 이대, 연대, 성대, 서강대 이런 식으로 자신이 관심대학에 지정했던 그리고 모의 지원에 선택했던 대학들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집 단위 선택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대학의 모집 단위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학과들, 중앙대 지역균형 전형의 자연계열의 다양한 학과들은 점수 계산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학과를 지원해도 동일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자신이 3년 동안 학교 생활에서 준비해온 학과의 색깔이나 전공 적합성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대학에서 오로지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어떤 학과를 선택하느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의 지원을 통해서 내가 A라는 학과에 모의 지원했을 때, B라는 학과에 모의 지원했을 때, C라는 학과에 모의 지원했을 때 어느 학과가 더 유리하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의 지원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 부분에 이렇게 모의 지원 결과가 표시됩니다. 현재 이대, 고대, 경희대, 그리고 이대 이렇게 모의 지원한 상태인데요. 대학 환산점과 더불어서 자신의 등수, 그리고 모의 지원자들의 평균 성적, 그리고 해당 대학 전형의 모집 인원을 고려한 모집 인원 컷 점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시면 1번과 4번 모두 이화여대의 고교 추천 전형이 표시되고 있죠. 이렇게 동일 대학의 동일 전형에 최대 2개 모집 단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학교의 같은 전형은 점수 계산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가지고 어떤 학과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고 모의 지원 등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 최대 2개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다른 학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맨 오른쪽에 있는 지원 취소 버튼을 선택하고 다시 앞에 화면으로 돌아가서 학과를 선택하면 다른 학과로 모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워낙에 교과 전형이 대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이 갖는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년도 합불 사례와 요강 검색 메뉴입니다. 전년도 합불 사례는 합불 사례에 2021 수시를 선택하면 되고요. 1번 네모칸 안에 지역, 대학, 계열, 그리고 전형 유형과 전형 세부 내용을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검색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2개가 나타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2020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죠. 재작년의 입시 결과고 2021학년도는 작년의 입시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에 담겨있는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파란 점은 합격한 학생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빨간 X표는 불합격한 학생들, 지원했지만 합격하지 않은 학생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가로축에는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이죠. 그리고 세로축에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 점을 보게 되면은 파란 점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서 이 합격한 학생의 내신 성적은 몇 점대였는지, 그리고 이 학생은 수능에서 몇 등급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의 그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능 성적의 범위는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성적을 보여드린 이유는 내신과 수능 성적의 교차점을 찾아서 수능 성적을 통해서도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학업 역량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지원자와 합격자의 비율을 등급 표시된 아랫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 기준으로 볼 때 지원자 중에
1등급 학생은 27%에 해당됐고요. 2등급 대 학생이 53.7%, 그리고 뒤로 가게 되면은 5등급 이하에서는 거의 지원한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밑에 합격자를 보게 되면 1등급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가 있었고요. 2등급 때에서 20% 조금 넘는 합격자가 있었고 3등급 때부터도 합격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자신의 교과 성적과 자신의 수능 성적의 평균 등급을 가지고 가상의 점을 찍어서 전년도의 합격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올해 수시 지원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대학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이름과 전형을 선택해서 검색해 본다면 수시 지원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교사용 상담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수시 지원 결과 화면입니다. 센즈나 웹에서는 그래프 형태로 표시되지만 교사용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학생들의 성적, 이 학생의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 그리고 합불 결과, 심지어 합격했을 때 예비 순위까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학생이 지원했던 수시 6회의 지원 성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은 연세대, 서강대, 성대, 이대, 중대, 경희대까지 지원했고 그 중에 합격한 학과와 불합격한 학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른쪽 표를 보게 되면 이 대학의 성균관대 공학계열의 계열 모집으로 지원했던, 성대의 계열 모집으로 지원했던 친구들이 다른 대학에는 어떻게 지원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대 계열 모집 자연계열에 지원한 친구들 중에 약 50% 가까이는 고려대 일반전형 학업 우수영예, 그리고 한양대의 30%, 서강대의 28.8% 이런 순으로 지원했다라는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는 학교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 문의하시고 이 자료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의 지원 성향이나 어떤 지원 추이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면 학생의 수시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강 검색 메뉴입니다. 앞서 자신의 수시 지원에 있어서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이나 어떤 가능성이 높은 좀 더 유리한 전형을 찾아봤다면 이제 그 전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과 대학명 그리고 계열이나 전형 유형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은 고려대학교에 최저 기준이 있는 교과 전형을 검색했고요. 그래서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에 학교 추천 전형이 순서대로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 그리고 3개년 경쟁률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에 관심 있거나 종합전형 관심 있거나 해당하는 전형을 누르고 검색해 보시면은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정보와 진학상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정해져 있는 학생의 내신 성적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평가 요소도 다르고 또 평가 비율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별 평가 요소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대학명에 관심 있는 대학, 알아보고자 하는 대학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하단 부분에 구체적인 면접과 서류의 평가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본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이 진행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상세 보기를 누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교과 전형에서 서류 100%로 5배수를 먼저 선발하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70% 반영하는데 학업 역량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전공 적합성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화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발전 가능성에서는 어떤 요소들을 보고 인성에서는 어떤 요소들을 보는지를 대학별로 대학에서 공개한 수시 모집 요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자료에 기록된 내용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면접을 준비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자료를 통해서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평가 요소는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에 좀 더 준비가 되면 좋을 것인지를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을 마무리하면 좋겠죠. 다음으로 학종정보 밑에 있는 나의 준비 체크입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대학별 평가 요소와 더불어서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펴놓고 여기 해당하는 질문들, 지금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도 관련 질문에는 전체적인 교과 성적과 또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에 응답을 마치게 되면은 제일 하단부에 해당 역량별로, 그러니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 해당 역량별로 자신의 역량을 수치화해서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자기소개서에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면서 수시 지원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학 진학 정보와 상담 신청 메뉴입니다. 프로그램 상단 부분에 가장 우측에 있는 메뉴인데요. 대학 진학 정보를 선택하게 되면은 교육연구정보원의 관련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담 신청을 클릭하게 되면은 온라인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선택해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센진학 웹 학부모용 진학상담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수록된 자료들을 통해 학생들의 수시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랜 기간 땀 흘려 준비해온 친구들에게 모두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